연락 문제로 참 많이 싸우고 이별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길게 놓고 봤을 때 결코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나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날까요? 궁금할 틈이 없을 겁니다. 관심을 가질 틈이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선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나와의 대화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연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락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의 공개 사연 질문 링크에도 연락이 잘 없는 상대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이 연락을 잘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락 때문에 헤어져서, 연락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한번 실행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락 잘 안 하는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연락 루틴 만들기. 대부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운함을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겠지? 행동해주겠지? 노력을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연락이 없어서 너무 서운해. 이 정도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 한순간에 바뀌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잦아지면 이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단 연락의 패턴을 만들어서 습관 들일 수 있게 유도하시는 걸 시도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대에 꾸준하게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후 1시나 12시나 점심시간대쯤에 한 번, 그리고 밤 8시나 9시쯤 한 번 메시지를 남기는 것. 물론 사귀는 사이라면 그 외에 소소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해놓은 시간에는 반드시 연락을 남겨놓는 겁니다. 단 답장을 바라는 메시지는 아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대쯤 보낸다라고 한다면 밥 맛있게 먹었어? 오후 시간도 힘내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자. 밤 시간대라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메시지.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어. 휴식하면서 하루 잘 마무리하길. 이런 식으로요. 사실 이건 썸 단계에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대에 꾸준히 한번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대신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너무 똑같으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쯤 안 보내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랬을 때 매일 연락을 받던 사람은 이상하네? 오늘 이 시간대에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생각나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 많이 알고 계시죠? 그것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사귀는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먼저 선 연락을 잘 안 하던 내 애인도 궁금함이 생길 수 있고 알아서 먼저 자신이 연락을 해오게 될 거예요. 일단은 꾸준히 연락을 하시면서 신뢰를 쌓아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를 주고 패턴을 만들고 습관을 들인 뒤 하루 정도 나의 부재로 궁금함을 유도하면서 상대방 쪽에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내 생각이 나게 만들기. 그러면 그게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고 싶게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꾸준히 정해진 시간대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루 정도 연락을 안 하셨을 때 대신 텐션은 똑같으셔야 합니다. 서운해 한다거나 우울해 한다거나 너무 기분이 안 좋다라는 티를 낸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별 후 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대가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이별 후 후폭풍이 오기도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연락에 대한 노력을 해줬을 때 리액션. 이 리액션과 고마움의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런 노력, 행동으로 인해 이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연락 기다렸잖아. 연락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반응보다는 안 그래도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연락 줘서 너무 기쁘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좋은 습관이 지속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방법 쓰실 때 상대가 연락을 잘 안 했을 때는 서운함의 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운함은 서운함대로 표현을 다 하고 칭찬은 칭찬대로 다 했을 경우 이 비율이 같으면 잘못하면 자신을 통제한다라고 느낄 위험이 있습니다.
연락과 나의 행동에 대해 컨트롤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연락을 안 했을 땐 그냥 놔두시고 연락을 잘 했을 때 칭찬과 큰 리액션 해주기. 세 번째는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에 집중하기. 상대방과 연락으로 24시간 연결되어 있길 바라는 건 매우 지나친 욕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내 삶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이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세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나 지금 버스 기다린다, 나 지금 버스 탔다 사진 찍어 보내시고, 나 이제 내린다, 나 이제 내렸다, 나 이제 병원에 걸어간다, 나 이제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가서도 나 지금 대기 중, 나 이제 진료 들어간다, 나 지금 진료 갔다, 헬스장 가서도 나 헬스장 어깨 운동함, 하체 운동함, 등 운동함, 유산소 10분 달리는 중. 뭐 할 때마다 24시간 내내 보고하는 연락. 그리고 반드시 그 말 뒤에는 이 말이 따라오죠. 너는 지금 뭐 해? 너는 내 생각 안 해? 그리고 답장이 몇 분 뒤에 오는지 시간 재고 있고. 심지어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여행하는 내내 사진을 찍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뭐 한두 장 너무 좋은 곳이 있어서 공유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매 순간 나 여기 왔다, 나 이거 먹는다, 이제 여기 간다, 그렇게 연락에만 푹 빠져서 핸드폰만 보고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나처럼 그렇게 똑같이 해주길 바라는 경향이 큽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나 큰데 너도 나를 좋아한다면 이만큼 이렇게 시시때때로 나에게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처럼 궁금해해주고 일상을 시시때때로 공유해준다면 좋겠어. 이런 마음인 거죠. 당연히 좋아하면 상대방이 궁금하고 나를 궁금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내 눈앞의 상황보다 상대방만을 생각하고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길 바라고, 내가 한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해주길 바라는 건 관계를 길게 놓고 봤을 때 결코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시시때때로 연락이 계속 오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날까요? 생각이 나기 전에 연락이 오니 궁금할 틈이 없을 겁니다. 관심을 가질 틈이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선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장 자체가 의무로 변하기 때문에 대화에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대화의 소중함을 잃게 됩니다. 내가 내 삶에 충실하다 보면, 내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다면 상대방도 궁금함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쯤 뭐 하고 있으려나? 이런 마음이 선뜻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요, 편안함 주기입니다. 연락에 집착하기보다는 만났을 때 그 시간에 좀 더 가치를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어져 있을 땐 남이다, 이런 마인드를 한번 장착해 보세요. 이건 즉 여유를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대화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잘 안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 바빠서도 있겠지만 대화 자체가 재미가 없고 편안하지가 않아서 연락에 선뜻 손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대화할 때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알아서 연락을 잘 하게 될 거예요. 계속 시시때때로 사진 날라오고 연락 계속 쌓이고, 너는 왜 연락 없어? 너는 내가 궁금하지 않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바라는 마음을 표출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꼭 잘못하는 것 같고 때때로 보고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점점 더 연락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연락 자체가 불편하니까요. 참 희한하게도 관계에 집착할수록 상대방은 멀어지고, 관계에 여유를 둘수록 상대방이 더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땐 남이다 라는 마인드가 관계에 대한 집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집착을 안 할수록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나와의 대화가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쌓일수록, 좋은 기억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상대방이 선뜻 먼저 연락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화 소재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이 잘 없는 이유는 대화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잘 안 한다라면 대화 소재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락을 할 때마다 너무 내 힘든 것만 토로한 건 아닌지,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 친구와 다투었던 일, 요즘 너무 무기력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했던 일 등등, 어느 정도 힘든 상황임을 알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던 건 아니었는지,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겼던 건 아니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듣는 사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도 한계가 있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힘든 이야기는 적당히 되도록 즐겁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할 이야기가 딱히 없는 경우 억지로 카톡이나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대화를 이어갈수록 지루해지고 대화의 소중함이 사라질 거예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요. 차라리 할 이야기가 없을 땐 대화를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고요. 다양한 대화의 소재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흥미가 생길 만한 관심사.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집중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이 넓고 다양하고 탄탄할수록 대화의 소재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생겨날 거예요. 상대방만 바라보며 사는 삶에서는 소재거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그 사람 하나가 전부라면 대화의 소재거리가 금방 동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모르는 내 세계에서의 다양한 일들, 즐거운 일들을 대화의 소재거리로 삼으신다면 더 흥미가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나에 대한 궁금함도 생겨날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상대방에게도 즐거운 대화 소재거리로 호기심과 흥미가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나와의 대화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게 될 겁니다. 연락 문제로 참 많이 싸우고 이별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능 범위 내에서 맞춰가 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 서로에 대한 궁금함, 대화의 의미 이런 가치 있는 요소들에 좀 더 신경을 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개 사연과 질문 받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 작성해 주시면 채택해서 영상으로 답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